안녕하세요. 돈 쓰는 구멍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오늘은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이 좋지 않아서요, 얼마 전에 저에게 조언을 구했던 제 고액분의 사례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요,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아마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제 고객분께서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의 가입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펀드에 가입하고 계신데요. 하나는 한화 개인 MF 1호입니다. 2017년 9월 6일에 가입했고요. 보리번금은 3,333만원 정도고 현재 평가액은 3,447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은 1.81%인데요. 대략 한 3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누적 수익률이 1.81%라면 그리 높지 않은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시정밸류 고배당 주식형에 가입했는데요. 2017년 12월 15일 날 3,200만원을 한 번에 납입을 하셨습니다. 현재 평가액은 2,535만원 정도로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21.08%인데요. 제 고객분께서는 MF보다는 시정밸류 고배당 때문에 고민이 돼서 저에게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MF 자체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두 개의 펀드를 놓고 좋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그 펀드들의 현재 기준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밸류 고배당 직전 5년의 기준가인데요. 2018년 2월 2일 날 1216.82원으로요 최고점을 찍었고요. 3월달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대폭락했을 때요 663.25원으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현재 최저점서부터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요 7월 10일 현재 기준가로 892.01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 고객분께서 적립식으로 계속 불입하셨다면 마이너스 21.08%의 손실을 보고 계시지 않을 건데요. 제 고객분께서는 2017년 12월 15일에요 3,200만원을 거의 최고점 가까이에서 한 번에 투입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수익률이 아주 나쁜 상황입니다. 한화 개인 MF 1호를 살펴보면요, MF 같은 상품은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정밸류 고배당 주식형 상품하고는 그래프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쭉 우상향해서요 금리가 좀 높을 때는 그 수익률이 좀 더 커지고요, 금리가 낮을 때는 그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연간 불입액 400만원 한도로요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불입액에 16.5%를 세액공제 받고요, 5,500만 초과라면 불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의 가장 큰 메리트는 세액공제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금저축보험이 아니고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할 때는요 세액공제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의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약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금리 상황이라면요 연금저축펀드를 MF 같은 상품으로 오랫동안 유지한다면요 결과적으로는 연금저축보험보다도 수익률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입한 연금저축펀드를 해지하고 다른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면요 그동안 세액공제 받았던 것들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는요 계좌이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의 상품을 취소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건 맞지만요 연금이 연금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은 걸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거래하던 증권사하고 다른 증권사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요 일단 다른 증권사에 해외 펀드를 비롯해서 국내 펀드까지 4개의 펀드를 개설해서요 어느 정도 위험을 분산했습니다. A하고 B펀드, 즉 아까 한화 MF하고 신용밸류 고배당은요 그 시점에서 판매가 되게 되고요 그 금액들이 CDEF 펀드에 각각 25%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연간 400만원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 매월 33만원을 불입하시고요 이 33만원도 새로 개설한 4개의 펀드에 각각 25%씩 들어가게 설정을 했습니다. 신용밸류 고배당 주식형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CDEF 펀드로 이동하더라도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신용밸류 고배당이 지지부진했던 거를 새롭게 열은 CDF 펀드가 어느 정도 만회해준다면 차라리 이동한 게 더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MF 같은 경우는요, 거의 원금 손실이 얻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3천만 원 이상의 목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리스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요, 매월 33만 원씩 각각의 펀드에 25%씩 투입되는데요, 이 투입되는 금액이 앞으로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이 안 좋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초기에 1, 2년 정도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 4년, 4, 5년 불입했는데 수익률이 좋지 않다면 한번 그때는 제 고객분처럼 이렇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 원인데요, 이 400만 원을 매월 나눠서 불입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요, 연말에 세액공제 받으려고 한 번에 불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점에 주가가 굉장히 낮은 시점이라면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고 아까 보여드린 고객분의 사례처럼 주가가 높을 때 일시에 넣었다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고 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맞추는 것은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400만 원을 불입하시는 것보다는요, 매월 정기 적립식으로 불입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통해서요, 위험을 관리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현재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이 좋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